달콤하지 않은 이야기 슈가플레이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참 기후도 불안정해요. 시장도 안 좋은데 기후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요즘 뭐 설탕이라든지 저는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게 또 올리브유 가격도 엄청 올랐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먹거리에 대한 그런 인상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슈가플레이션이니까요. 슈가플레이션 요즘 또 다시 좀 불거지고 있나 봐요. 네, 사실 이게 보이지 않게 대부분 그 식량 가격 네. 이슈가 뭐 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설탕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슈가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계속 좀 올해 그 한 4월, 5월 때도 계속 내용은 나왔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증시에 크게 뭐 관심도가 있지는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뭐 슈가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설탕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그 설탕 원료로 하는 식료품 값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최근에 뭐 탕후루나 뭐 굉장히 좀 많이들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폭염과 가뭄 등을 통한 그 이상기후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안 좋았던 것 같고 사탕수수 등 그 산지 작황이 좀 부진하면서 발생을 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현상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살펴보자 한다면 그 설탕 가격이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해 한 5월에 $700를 좀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3개월 정도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뭐 이달에 다시 이제 $700를 넘어서서 지금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설탕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엔 그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은 23년 8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 등에서 설탕은 148.2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이제 식량 부분들은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설탕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그 지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과거의 형태를 좀 살펴보자면은 2015년 당시 때는 83.2포인트였고 21년 때는 109.3포인트였다가 22년 당시 때는 114.5포인트였는데 지금 벌써 상반기가 좀 지나가는 시점에서 벌써 지금 140포인트, 150포인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자료 화면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그 설탕 부분이 계속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나머지는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설탕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올해 4월에 149.4포인트여서 5월, 6월 사이에 150포인트를 넘겼고 7월에 주춤하다가 지금 재차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이 그냥 보통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결국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설탕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상은 여기서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이 원당과 설탕 선물 가격은 보통 이제 국내 설탕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설탕이 많이 쓰는 제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생산 비용이 막 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뭐 체감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설탕 가격이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제당 관련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국내 설탕 가격의 경우에는 70에서 80%는 원당 가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이 원당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 이제 호주나 태국 등에 수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상황이면은 국내 그 제당 기업 역시 가격을 올리게 된다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이렇게 오르게 된다 하면은 제당 회사들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뭐 라면이든 뭐 식료품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도 다시 상승하는 네. 올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그 매출적인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탕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살펴봤을 때 가격 정과가 된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식량 가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고 있는데 이렇게 설탕 가격만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태국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태국의 영향을 좀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태국이 이제 전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이고 아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당 부분에 대한 기업들이 태국을 통해서 좀 수입을 많이 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태국에 대한 좀 문제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엘니뇨 등의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이 주요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태국이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했냐면 그 더위가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이 되면서 가뭄이 네. 좀 생겼고요. 그러면서 설탕 생산량이 현저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의 경우에는 뭐 스페인 쪽에 말이 너무 더워가지고 쓰러졌다는 등 뭐 이런 게 좀 네. 있긴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기후 변화가 좀 매우 심했다 보니까 태국도 이러한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태국 입장에서 얘기를 좀 살펴보자면은 태국의 이제 협회장이 그 일부 농가 설탕 재배 에 대해서도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카사바 재배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환한다 하더라도 사탕수수나 카사바 그리고 쌀 모두 가뭄에서 잘 자랄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힐 정도로 지금 태국에서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문제는 앞으로 수년간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될 것으로도 태국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난 8일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그 태국 설탕 그 생산자 협회에서 이제 그 통계된 자료를 봤을 때 2023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설탕 수확량이 약 18% 감소한 900만 톤 수준에 좀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지금 태국의 원인이 먼저 지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국이 그러니까 설탕 생산 중에서 그러면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태국도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네. 사실상 인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수입적인 부분들에 봤을 때는 그 국가들을 통해서 영향을 좀 지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기후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확량이 급감하거나 이제는 재배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도 함께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탕에 대해서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해서도 설탕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습니다. 근데 뭐 기하급수적으로 뭐 크게 영향을 비추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수출 제한 조치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뛰면서 식량 관련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뛰자 사탕수수 가공 공장들이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드는 대신에 오히려 이윤이 많이 남는 에탄올 생산에 사탕수수를 좀 투입을 하고 있다 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에탄올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우리가 이제 자주 잘 먹는다고 좀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소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주도 그 사실상은 에탄올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탄올로는 절대 못 만들고요. 에탄올로 만드는 상황인데 이걸 통해서 당에 대한 성분을 통해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탄올 생산을 통해서도 사탕수수를 좀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사실상은 설탕 가격이 뛴 요인 중에 하나도 브라질의 폭염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 브라질도 역시 4월 때는 사탕수수 생산량이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감소를 했었고 그 당시 때 그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설탕에 대한 가격이 좀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설탕 가격에 대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어느 정도 막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이슈가 지금 이달 말고 다음 달에 인도에서 그 설탕에 대한 수출 금지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이슈냐 하냐면은 세계 1위의 설탕 생산국이 인도입니다. 인도군요. 네, 예. 인도인데 다음 때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만약에 이제 진짜 금지를 하게 된다 하면 설탕 가격이 더 뛰겠죠. 근데 이 이슈가 뭐가 있냐면 인도에서 주요 사탕수수 재배
하는 지역에서 감수량이 급감한 탓에 역시나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도의 설탕 제조업체 주가가 최근에 1.7에서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인도의 설탕 가격이 2주 만에 3% 이상 급등을 해서 6년 만에 최고치의 기록을 했던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설탕 가격에 대한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전반적으로 기후도 좋지 않은데 이런 인도의 설탕 수출 금지 가능성까지 짚어지다 보니까 설탕의 가격이 좀 상당 부분 높은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 빼고도 지금은 식물 중에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식량 중에서는 설탕 가격만 좀 예의주시하면 될까요?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곡물 협정에 러시아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게 그쵸. 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러시아가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 수출 금지나 이러한 그 제한을 풀지 않는 이상은 복귀할 생각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곡물 가격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만은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설탕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탕 위주로 조금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설탕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음식에서도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해서도 짠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면 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국물에서 설탕을 넣으면은 국물에서 좀 설탕을 일부 첨가를 하면은 더 짠맛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설탕에 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짜장면을 봐도 설탕을 엄청 많이 넣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설탕이 지금은 필요한 요소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더 포인트가 된다 한다면은 밀크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도 이전에 좀 과거에 나왔던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이 설탕에 대해서 얼마나 좀 중요하냐 하면은 제과 제빵에 대해서도 설탕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도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는 이제 국내 대형 제과 브랜드에서는 케이크를 3만 원대 아래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이러한 점을 봤을 때도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제과 제빵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설탕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내에 있는 모든 식품과 관련된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분을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설탕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면 들어가는 그런 식품들에 대한 가격도 함께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슈거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를 체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설탕이 조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니까요. 설탕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래도 설탕이 오르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또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설탕과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주가 반영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재밌게 흘러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10월 인도에 따른 이슈를 가지고 이제는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관련된 기업은 대한제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제당의 경우에는 이제 제당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지만은 특징적인 게 사료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점을 봤을 때도 만약에 곡물 가격이 재차 상승을 한다 하면은 또한 이제 결국 사료 쪽에서도 좀 포커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제당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업상 특성상 원당 가격에 따라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수익성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4월부터 5월까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을 때는 그때 설탕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도 있었긴 했지만은 네. 곡물 가격 상승 역시 같이 반영이 되면서 4월부터 2,000원대 부근에서 4,000원대까지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양쪽에 다 같이 반영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았다가 금일장 좀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 별다른 이슈가 없다 하면은 주가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대한제당이 결국은 슈가플레이션과 관련된 또한 이제 곡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해놨다가 그때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3,000원대 아랫대에 내려가면서 보합권으로 좀
그 횡보 구간을 좀 걸쳐 간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긴 한데 현재 구간에서 그 3,300원에서 3,400원 부근에 지금 매물 구간이 있거든요. 네.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게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그 10월에 그 인도와 관련된 수출 금지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3,600원대까지는 좀 다이렉트로 좀 접근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결국은 지금도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도 지켜볼 필요는 있기는 하겠지만 오늘 FOMC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주저앉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더 빠질 수 있다. 그렇다 하면은 3,000원대 횡보 구간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준다 한다면 기간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매수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삼양사라는 기업입니다. 네. 계속 좀 논스톱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지치긴 하지만 그래도 삼양사의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설탕 대체 감미료 알룰로스 시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삼양그룹에 따라 뭐 그 일반적인 설탕에 관련된 제당 사업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거에 대한 대체 감미료 사업적인 기업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삼양그룹의 경우에는 식품 사업도 영위를 하기는 하지만 설탕과 밀가루 유지 사업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좀 화학 산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모멘텀이 여러 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넥스위트라는 브랜드를 통해서도 알룰로스의 그 글로벌 판로 확대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알룰로스가 사실상 대체제로서 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베이커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서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한성크리텍과 반도체 필수 소재의 초순수 국산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멘텀이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주가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도 아니고요. 기관행과 외인의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폭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당과 관련된 기업들, 설탕과 관련된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한 비중으로 접근은 좀 지양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대상도 있고 설탕 대체제 통해서 MSC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살펴보시면서 적절하게 좀 기억을 하셨다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삼양사의 경우에는 지금도 뭐 접근해도 그렇게 큰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탕 이슈에 따라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 대한제당 그리고 삼양사 두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그리고 1부의 쉬운 FOMC 읽어주기 시간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장 조금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슈 대응 잘 해보시면서 전략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